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무려 11조 원을 투자해서 짓는 크루스볼 재련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가 공동 투자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건 미중 핵심 광물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을 거머쥐게 할 신의 한 수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핵심 기술과 자본을 통째로 넘겨주고 결국 미국의 경제 안보에 종속되는 그야말로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K배터리 산업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 미국의 핵심 공급망이 우리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아주 대단하고 탁월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미국의 그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내주는 장기적으로는 기술 유출과 종속의 위험을 키우는 과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세 가지 결정적인 목표를 달성한다고 봅니다. 자, 첫째, 이건 K배터리 산업을 위한 생존 키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IRA가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몰렸거든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이 테네시 재련소는 우리 기업들에게 IRA 규정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광물을 그것도 미국 현지에서 직접 공급하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네, 그 탈출구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자, 바로 그 대가가 두 번째 목표 달성으로 이어집니다. 자원의 판도를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가 보증하는 전략 광물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광물을 사오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 땅에서 나오는 그 귀한 원자재의 우선 수혜자가 되는, 말 그대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바로 이번 수혜의 핵심인데 바로 기술적 락인 효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광물 공급망을 위한 운영체제, OS를 우리가 직접 깔아주는 겁니다. 미 국방부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미국의 핵심 광물 표준이 고려아연 방식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머지않아 국방부가 우리 기술 없이는 미사일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립니다만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무리 봐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 미국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시꺼먼 연기 없이 금속을 뽑아내는 우리만의 습식 재련 기술이나 폐기물에서 금을 뽑아내는 TSL 공정 같은 이런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왜 한국이 아닌 미국 땅으로 가야 합니까? 이건 심각한 자본 유출이자 기술 유출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50년 만에 자국의 대규모 재련소를 확보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끊고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죠. 우리는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는 그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뿐이지 진정한 파트너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 투자자라는 말의 함정을 봐야 합니다.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가 돈을 댔다는 건 앞으로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그들이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기술 패권입니까? 사실상 우리의 경영권을 내주는 계약서에 가깝다고 봅니다. 락인 효과를 통제권 상실의 문제로 보시는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만 저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미국 정부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기술이 표준이 되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국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아연이나 구리를 납품하는 그런 하청업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정밀재련 스타트업 알타리소스와 손잡고 히토류까지 생산합니다. 잠깐만요. 히토류요? 바로 그 점이 더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히토류라면 첨단 무기의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춤형 단백질을 이용한 생화학 기술로 폐자석에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핵심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이죠. F-35 전투기나 정밀 유도 미사일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이 기술 생태계 전체를 우리가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리 기술과 협력 없이는 첨단 무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 걸까요? 이건 종속이 아니라 지배에 가까운 구도라는 겁니다. 그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 있지만 이런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락인이라는 건 반대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로 딱 고정된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기술이 절실하겠죠. 하지만 50년 만에 자국의 재련소를 짓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영원한 파트너십일까요? 저는 기술 자립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우리와의 합작을 통해 습식 재련 기술과 그 운영 노하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기술을 흡수한 뒤에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는 우리의 영향력을 보장하는 담보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의 통제하에 기술 이전에 촉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라 모든 걸 가르쳐주고 떠나는 과외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술의 본질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겁니다. 고려아연의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의 집약체입니다. 단순히 설계도를 본다고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TSL 공정은 산업 폐기물에서 금, 은 같은 귀금속을 뽑아내고 그 최종 부산물은 클린 슬래그라는 형태로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합니다. 폐기물이 전혀 없는 완벽한 자원 순환 시스템이죠.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쟁점, 즉 이 투자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이건 미국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배터리 3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생존을 위해서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약화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입니다. 앞서 말했듯 IRA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거든요. 고려아연이 현지에서 아연, 구리, 납은 물론이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까지 생산하면 우리 LG, 삼성, SK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줄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산 광물을 쓰면 보조금을 못 받아서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는데 고려아연이 메이드 인 USA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면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희생입니까? 대한민국 핵심 수출 산업 전체에 깔아주는 전략적인 안전망이죠. 그건 너무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당장은 IRA 대응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 내에 완결된 공급망을 구축해주는 셈입니다. 핵심 광물 재련이라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면 그 과실의 상당 부분은 결국 미국 경제와 그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420개의 고임금, 고승련 일자리가 경상북도 온산이 아니라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생깁니다. 우리는 기술과 초기 자본이라는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지만 장기적인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지는 미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결국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우리 산업 생태계의 핵심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공동화가 아니라 글로벌 영토 확장입니다. 마지막 쟁점인 기술의 가치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쓰레기통에서 금을 캐는 연금술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독보적인 친환경 기술을 언제까지 국내에만 묶어둘 겁니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글로벌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죠.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공정으로 폐배터리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95% 이상 회수하는 기술, 또 경막 전해 기술로 대기 오염물질 없이 반도체 소재인 안티몬을 재련하는 기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미 국방부와 상무부의 공인을 받고 미국 표준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전 세계 친환경 재련 산업의 규칙을 우리가 쓰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길입니다. 게다가 이번 협상으로 테네시에서 생산된 전략광물 일부를 한국 온산 재련소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으니 국내 기반이 약화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의문입니다.
그토록 독보적이고 가치 있는 기술이라면 왜 11조 원을 들여서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의 글로벌 자원순환 허브를 구축하지 않는 겁니까? 95% 회수율의 폐배터리 기술, 무공해 안티몬 재련 기술 같은 것들은 한번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자산입니다. 이걸 합작법인이라는 형태로 운영할 때 과연 우리의 지적 재산권이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을까요? 공동 투자자인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핵심 기술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과연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두고 그 회사 내부에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는 방증이거든요. 이런 핵심 자산을 너무 쉽게 해외 생산기지 건설에 사용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고려아연의 미국 진출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적 위상을 확고하고 자원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미국을 우리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고 K배터리 산업의 생존을 보장하며 나아가 친환경 재련 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경영권 분쟁과 같은 잡음을 딛고 이뤄낸 이번 결정은 분명 위험보다 기회가 훨씬 크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가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측면이 감하며 우리는 핵심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불확실한 미래의 패권을 약속받은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1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 투입, 독보적 기술의 해외 이전, 그리고 미국 정부의 깊숙한 개입에 따른 통제권 상실 가능성까지 장기적인 기술 종속과 국내 산업 기반 약화라는 위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가 가진 빛과 그림자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 기업의 선택이 국가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신의 한 수가 될지 혹은 위험한 도박으로 기록될지는 앞으로의 과정이 증명하겠죠.